여러분, 지금 국내 주식, 그리고 해외 주식 정말 잘하고 계시다고 믿으시나요? 혹시 옆에 있는 친구나 직장 동료, 아니면 유튜버들이 누가 좋다니까 그냥 무지성으로 따라서 사두시지는 않았나요? 만약 그렇다면 똑똑히 들으십시오. 당신의 소중한 자본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순간에 삭제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시간 뒤 아닙니다. 지루하게 끌지도 않겠습니다. 딱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30분만 집중하시면 주식시장의 전체 흐름을 완벽하게 파악시켜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투자는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아니, 도박보다 더 무서운 파멸의 길입니다. 공부도 안 하고 계좌에 돈부터 넣으셨다면 그것은 면허도 없이 차부터 사고 시속 100km로 고속도로에 나가는 꼴입니다. 사고가 안 나겠습니까? 반드시 납니다. 제가 30해 동안 여의도 바닥에서 뼈가 굵은 사람으로서 수많은 사람의 몰락을 보았습니다. 1년 미만 초보 투자자의 70%가 피 같은 돈을 잃는다는 통계를 보십시오. 당신이 그 30% 안에 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준비되지 않은 당신은 시장의 굶주린 늑대들에게 바쳐질 연약한 양떼에 불과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한 70대 어르신은 떨리는 목소리로 제 소매를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남은 퇴직금 3억 원을 옆집 사람이 추천한 종목에 다 넣었는데 이제 1억 원도 안 남았다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한숨 섞인 그분의 떨리는 목소리가 제 귓가에 지금도 쟁쟁합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다 똑같습니다. 남들이 벌었다니까 나도 벌 줄 알았다. 유튜브에서 대박 난다니까 믿었다. 라고 말이죠. 주식시장은 당신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 돈을 어떻게 모았는지, 자식 결혼 자금인지, 당신의 유일한 노후 자금인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탐욕과 무지를 먹고 자랄 뿐입니다. 지금 환율이 1,500원을 넘나들고 금리가 꺾일 줄 모르는 이 혼돈의 시대에 당신의 계좌는 실시간으로 삭제되고 있습니다. 주식은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생존이고 누군가에게는 파멸의 덫입니다. 제가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해보니 지금 벌어지는 시장의 변화는 단순한 조정이 아닙니다. 지난 10여 년간 저금리와 부채로 쌓아 올린 전 세계 자산시장의 거대한 거품이 본질적인 가치로 회귀하는 서막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으신다면 내일 아침 당신의 통장은 그저 숫자가 적힌 종이 조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의 통찰을 얻으신다면 이 끔찍한 공포는 짜릿한 역전의 희열로 바뀔 것입니다. 제가 수만 장의 데이터를 뜯어보니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똑똑히 보십시오.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숫자 1번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클릭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주식 투자가 무엇인지 그 본질부터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주식 투자는 단순히 화면의 숫자를 사고 파는 게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친구의 카페 창업에 지분을 투자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당신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샀다면 당신은 삼성전자의 주인 중 한 명입니다. 그런데 주인이라는 분이 자기 회사가 무슨 물건을 만드는지, 올해 돈은 얼마나 벌었는지도 모르고 주식을 산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주식을 사면 회사의 주인이 되며 배당받을 권리, 주주총회 투표권, 그리고 회사가 망했을 때 남은 재산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이 당연한 권리를 여러분은 행사하고 계십니까? 제가 여의도에서 만난 한 거액 자산가는 차가운 목소리로 이렇게 내뱉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산 주식이 종이 조각인지 황금알인지도 모르고 산다. 그것은 자기 지갑을 도둑에게 맡기는 것과 다름없다 라고 말이죠. 그는 한숨을 내쉬며 덧붙였습니다. 주식은 소유입니다. 권리입니다. 하지만 대중은 도박장 칩으로만 봅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종이에 적힌 초기 가격인 액면가와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진짜 가격인 시가입니다. 많은 분이 주가가 싸면 좋은 줄 압니다. 한 주에 1만 원짜리 주식이 5천 원짜리보다 비싼 게 아닙니다. 기업의 진짜 덩치를 보려면 주가의 주식 수를 곱한 시가총액을 봐야 합니다. 시가총액을 모르는 건 건물의 크기를 안 보고 평당 가격만 묻는 것과 같습니다. 시가총액이 이 회사의 진짜 몸값입니다. 주가는 매일 널뛰지만 시가총액은 이 기업이 시장에서 받는 성적표입니다. 주인이 되기로 했다면 내 회사의 몸값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몸값만큼 돈을 벌고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것이 부자로 가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남들이 좋다니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회사를 소유할 가치가 있는지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주인의식이 없는 투자는 결국 하락장에서 버티지 못하고 피눈물을 흘리며 손절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주인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이에나들의 먹잇감이 되고 싶습니까? 당신의 소중한 자본이 삭제되는 것을 막으려면 지금 당장 당신이 가진 종목의 시가총액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숫자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생각은 나는 3%만 벌고 나올 거야 라는 자만심입니다. 시장은 당신이 언제 나갈지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주식을 사는 순간 이미 수천억 원의 자금을 굴리는 기관 투자가와 외국인들의 인공지능이 당신의 심리를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주인의 자격이 없는 자는 결국 그들에게 지분을 뺏기고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바다에서 침몰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타고 있는 배가 얼마나 튼튼한지, 즉 시가총액과 내재 가치를 직접 확인하는 것뿐입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입니다. 제가 아주 쉽게 비유해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입점 기준이 깐깐하고 덩치 큰 우량 기업들이 모인 백화점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들이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변동성이 크지만 대박 종목도 숨어있는 동대문 시장입니다. 성장이 빠른 중소기업이나 기술주들이 모여 있죠. 백화점 물건이 안전하지만 비싸고 동대문 물건은 싸지만 가끔 가짜도 섞여 있는 법입니다. 초보자라면 먼저 백화점에서 우량한 물건을 고르는 연습부터 해야 합니다. 제가 직접 시장을 돌아다니며 느낀 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백화점 명품을 살 때는 며칠을 고민하면서 왜 주식을 살 때는 1분도 고민하지 않는 걸까요? 거래를 할 때도 기초가 중요합니다. 현재가에 바로 사는 시장가 주문은 초보자에게 추천합니다. 지금 당장 물건을 사야 할 때 쓰는 방법이죠. 반면 원하는 가격을 정해두는 지정가 주문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제가 거래소 근처에서 만난 한 노련한 트레이더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조언했습니다. 성급한 시장가 주문은 사냥꾼의 조급함이고 영리한 지정가 주문은 강태공의 기다림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하루 최대 가격 변동폭이 위아래 30%, 즉 상하한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루 만에 자산의 30%가 삭제될 수도 있고 반대로 30%가 불어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 엄청난 변동성을 견딜 멘탈이 있으십니까? 장이 열리는 시간 동안 화면만 쳐다보며 심장이 덜컥거린다면 당신은 아직 시장에 들어올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코스피라는 거대한 백화점에서 우량한 주인을 고르고 올바른 주문 방법으로 당신의 지분을 확보하십시오. 그것이 도박이 아닌 투자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지갑이 텅 비기 전에 시장의 기본 규칙부터 뼛속 깊이 새기십시오. 특히 코스닥 시장의 화려한 유혹을 조심해야 합니다. 상한가 한 번이면 인생 역전이라는 말에 속아 이름도 모르는 잡주에 손을 대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불투명해집니다. 백화점에서 2월 세일할 때 우량주를 줍는 법부터 배우십시오. 명품은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변하지 않지만 짝퉁은 한 번 유행이 지나면 쓰레기통으로 갑니다. 주식도 똑같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가치를 지닌 코스피 우량주를 찾는 안목을 키우는 것, 그것이 당신의 소중한 자본 삭퇴를 막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입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3대장이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그리고 개인입니다. 제가 데이터를 뜯어보니 이들의 역학관계를 모르면 백전백패입니다. 시장의 큰 그림, 즉 방향은 자금력이 막강한 외국인이 그립니다. 그들은 수조 원의 돈을 움직이며 시장의 파도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밀어붙이는 힘인 모멘텀은 기관이 만듭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는 어떻습니까? 공포와 탐욕이라는 감정에 휘둘려 주가가 오를 때 흥분해서 사고 떨어질 때 겁에 질려 파는 청개구리 매매를 반복합니다. 제가 여의도 증권가에서 한숨을 내쉬며 멍하니 전광판을 보던 한 개인 투자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외국인이 사길래 따라 샀는데 내가 사니까 팔고 나가더라. 나는 왜 항상 엇박자일까 라며 한탄했습니다. 그의 모습이 남의 일 같지 않으시죠? 개인 투자자들의 돈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익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정보력과 자금력에서 밀리는 개인이 살아남으려면 무지성으로 남을 따라가는 양이나 탐욕스러운 돼지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만의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외국인이 판다고 겁먹지 말고 기관이 산다고 흥분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철저한 알고리즘과 전략으로 움직입니다. 당신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아무런 무기도 없이 맨몸으로 칼바람 부는 전장에 뛰어드셨나요?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거인들의 발자국을 읽되 그들에게 잡아먹히지 않는 영리한 여우가 되어야 합니다. 부자들은 절대 감정적으로 매매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숫자를 믿고 시스템을 믿습니다. 당신도 이제는 감정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차가운 이성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합니다. 외국인은 사자의 심장으로 사냥하고 기관은 호랑이의 발톱으로 기회를 낚아챕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들은 그저 바람에 휘날리는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기만 합니다. 정보라는 것은 당신의 귀에 들어왔을 때 이미 정보로서의 가치를 잃은 것입니다. 남들 다 아는 뉴스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외국인들이 왜 이 종목을 사는지, 기관들이 왜 던지는지 그 너머의 의도를 읽어야 합니다. 당신의 자산이 삭제되는 것을 막으려면 강자들의 게임 법칙을 이해하고 그들의 틈바구니에서 내 몫을 챙길 수 있는 냉철한 전략가로 거듭나야 합니다. 좋은 기업을 고르는 눈이 필요합니다. 바로 기본적 분석입니다. 겉보기엔 번듯해도 속은 골문 회사가 수두룩합니다. 사람으로 치면 건강검진표인 재무제표를 반드시 봐야 합니다. 재무제표라고 하니까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아주 쉽습니다. 손익계산서의 흐름만 이해하면 됩니다. 매출이 늘고 있는지, 영업이익이 알짜로 남는지, 그리고 최종적인 순이익이 플러스인지 보는 겁니다. 제가 기업 탐방을 다니며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장님이 좋은 차 타고 화려한 사무실을 가졌다고 돈을 잘 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통장을 봐야 합니다. 첫째, 부채 비율입니다. 낮을수록 안전합니다. 보통 100% 이하면 양호하다고 봅니다. 남의 돈으로 장사하는 회사치고 끝이 좋은 곳이 별로 없습니다. 둘째, 영업이익률입니다. 본업으로 얼마나 알짜로 남기는지 수익성을 보는 지표입니다. 셋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ROE, 즉 자기자본 이익률입니다. 내 돈을 굴려 이자를 얼마나 만들어내는지 보는 지표인데 최소 10% 이상인 기업을 고르십시오. 제가 한 중견 기업의 사장님과 대화하며 깨달았습니다. 그분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사장은 거짓말을 해도 통장은 진실을 말한다. 라고 말입니다. 그는 재무제표를 무시하다가 부도 위기까지 갔던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재무제표를 보지 않고 주식을 사는 건 눈 가리고 길을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피 같은 돈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마십시오. 기업의 건강 상태를 낱낱이 파헤치고 그 숫자가 증명하는 기업에만 투자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자산을 삭제하지 않고 증식시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금 당신이 가진 종목의 부채 비율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재무제표는 그 회사의 과거와 현재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매출은 늘어나는데 영업이익이 줄어든다면 그것은 헛장사를 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부채 비율이 높은데 유보금이 없다면 위기가 왔을 때 가장 먼저 무너질 모래성입니다. 내 돈 소중한 줄 안다면 남의 말 듣기 전에 다트, 즉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서 재무제표 한 줄이라도 직접 읽어보십시오.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노력이 당신의 1억 원, 2억 원을 지켜주는 수호신이 될 것입니다. 부자들은 절대 모르는 곳에 돈을 넣지 않습니다. 당신도 이제는 숫자로 증명된 사실에만 투자하는 지혜로운 자본가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가는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먹고 자랍니다. 지금 돈을 얼마나 버느냐보다 앞으로 얼마나 더 벌 것인가 하는 성장률이 주가 상승의 핵심입니다. 주식시장은 미래의 가치를 현재 가격에 먼저 반영하는 선반영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시장의 예상치인 컨센서스입니다. 기업이 돈을 많이 벌었더라도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치면 어닝 쇼크가 되어 주가가 떨어집니다. 반대로 돈을 조금 벌었어도 예상보다 잘 벌면 어닝 서프라이즈로 주가가 오릅니다. 제가 데이터를 뜯어보니 많은 분이 이 지점에서 실수를 하십니다.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왜 주가는 떨어지죠? 라고 묻습니다. 이미 그 실적 기대감이 주가에 다 녹아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식은 꿈을 먹고 사는 생물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장밋빛 미래가 주가의 기울기를 만듭니다. 여러분이 투자한 기업의 내년 농사는 어떨 것 같습니까?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을 강력한 한방이 있습니까? 없다면 그 주식은 정체되거나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의 기울기가 꺾이는 순간이 바로 탈출 신호입니다. 주가는
정직하게 미래의 성장성을 따라갑니다. 돈을 잘 버는 것보다 더 잘 벌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하십시오. 그것이 30분 만에 주식의 흐름을 꿰뚫는 고수의 눈입니다. 제가 만난 한 성공한 전업 투자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확신에 차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을 보지 않는다. 나는 1년 뒤의 세상을 보고 그 길목을 지킨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도 1년 뒤의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의 기업은 웃고 있습니까? 아니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성장이 없는 기업은 죽은 기업이나 다름없습니다. 주식시장은 마치 무빙워크와 같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뒤처집니다. 회사가 매년 20%씩 성장하지 못하면 인플레이션과 경쟁자들에게 잡아먹힙니다. 혁신이 없는 전통산업의 우량주라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기술이 새삼을 바꿀 때 그들은 거대한 공룡처럼 멸종할 수 있습니다. 성장의 엔진이 식어가는 기업에서 빨리 탈출하고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될 기업의 지분을 확보하는 것, 그것이 자본 삭제의 위협에서 벗어나 진정한 부를 쌓는 길입니다. 좋은 회사를 골랐어도 너무 비싸게 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지표가 바로 PER, 즉 주가 수익 비율입니다. 내가 투자한 돈을 이 회사가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몇 년 만에 회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PER이 낮으면 저평가되어 싸다는 뜻이지만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망해가는 회사라서 싼 함정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PER이 높아도 매년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이라면 미래 가치를 감안했을 때 결코 비싼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여의도에서 수조 원을 굴리는 한 펀드 매니저와 식사를 하며 물었습니다. 비싼 주식을 왜 삽니까? 라고 말이죠. 그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비싼 게 비싼 값을 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의 가격이 아니라 내일의 가치입니다. 라고요. 얼마나 소름 돋는 통찰입니까? 지표는 참고서일 뿐 정답지가 아닙니다. 업종 평균과 비교해보고 이 기업이 받는 프리미엄이 정당한지 따져봐야 합니다. 싼 게 비지떡인지 아니면 숨겨진 보석인지 가려내는 눈을 키우십시오. 남들이 비싸다고 할 때 더 비싸질 이유를 찾는 것, 그것이 진짜 부자들의 전략입니다.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그 너머의 가치를 보십시오. 당신의 소중한 자금이 헐값에 매각되는 것을 막으려면 가격과 가치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부자들은 절대 제값 주고 물건을 사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치보다 싼 가격에 사서 가치보다 비싼 가격에 파는 예술가들입니다. 당신도 이제는 숫자의 노예가 아니라 가치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PR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시장의 기대를 나타내는 온도계입니다. 온도가 너무 높으면 화상을 입고 너무 낮으면 얼어 죽습니다.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면서도 계속해서 가열될 에너지가 있는 기업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산 주식이 몇 년 만에 내 돈을 다 돌려줄 수 있는지 냉정하게 계산해 보십시오. 만약 100년이 걸린다면 당신은 지금 투자가 아니라 기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격이라는 껍데기에 속지 말고 가치라는 알맹이를 보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통장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식과 실전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론을 백날 알아도 내 진짜 돈이 들어가서 반토막이 나면 멘탈이 무너집니다. 가짜 돈으로 하는 모의 투자는 감정이 실리지 않아 아무런 훈련이 되지 않습니다. 잃어도 타격이 없는 소액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로 직접 실전 투자를 시작해 보십시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매매 감각을 익혀야 합니다. 제가 초보 시절에 겪었던 그 떨림을 잊을 수 없습니다. 마우스 클릭 한 번에 손이 파르르 떨리던 그 순간입니다. 실전 투자 대회에 참여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고수들이 어떤 종목을 어떤 타이밍에 사는지 엿볼 수 있는 기회니까요. 잃어보는 것도 공부입니다. 왜 잃었는지 처절하게 복귀하십시오. 손실은 시장이 당신에게 주는 가장 비싼 수업료입니다. 그 수업료를 그냥 날리지 마십시오. 멘탈이 무너지면 투자는 끝납니다. 소액으로 시작해서 당신만의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이 시장에서 통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지식은 머리에 담고 실전은 몸으로 익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친 파도 속에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돈은 당신의 인내심만큼만 불어납니다. 제가 본 한 실패한 투자자는 매일같이 종목을 갈아치우며 수수료로 돈을 다 날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한탄했습니다. 나는 왜 항상 기다리지 못할까요? 라고 말이죠. 투자는 사냥이 아니라 농사입니다. 씨를 뿌리고 비바람을 견디며 열매가 맺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실전은
그 기다림의 미학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시장은 당신의 인내심을 테스트하기 위해 온갖 악재를 쏟아냅니다. 그럴 때마다 흔들린다면 당신의 계좌는 영원히 마이너스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소액으로 깨져보면서 내 멘탈의 한계를 확인하십시오. 내가 30% 하락에도 잠을 잘 수 있는지 아니면 5% 하락에도 밥맛이 떨어지는지 알아야 합니다. 자신을 아는 것이 전쟁에서 이기는 지름길입니다. 지식은 도서관에 있지만 수익은 시장 바닥에서 구르는 당신의 경험치에서 나옵니다. 차트는 맹신이 아니라 원칙을 위한 도구입니다. 기본적 분석으로 어떤 주식을 살지 정했다면 기술적 분석인 차트로 언제 사고 팔지 타이밍을 잡아야 합니다. 캔들의 모양이나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통해 현재의 추세를 파악하십시오. 21선이 깨지면 무조건 판다 같은 자신만의 기계적인 매매 원칙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차트는 미래를 맞추는 마법의 구슬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심리가 녹아든 흔적일 뿐입니다. 제가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추세를 거스르는 투자가 가장 위험했습니다. 물살을 거슬러 헤엄치는 건 금방 지치기 마련입니다. 정배열인 종목에서 놀고 역배열인 종목은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골든크로스가 났다고 무지성으로 사지 말고 그 뒤에 숨은 거래량을 확인하십시오. 차트를 보는 이유는 내 감정을 배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 더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못 팔고 오를 때 더 오를까봐 욕심부리다 못 파는 그 감정을 차트라는 원칙으로 누르는 것입니다. 기계가 되십시오. 감정이 섞이는 순간 당신의 계좌는 녹아내립니다. 차트는 당신의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줄 든든한 닻입니다. 제가 아는 한 차트 고수는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트는 지도가 아니다. 차트는 나침반이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만 알려줄 뿐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지는 않는다 라고 말입니다. 나침반을 들고 길을 나선 여행자처럼 차트를 들고 시장에 대응하십시오. 예측하지 말고 대응하는 자만이 최후의 승자가 됩니다. 차트에는 수만 명의 탐욕과 공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을 읽는 것은 마치 상대방의 패를 읽는 것과 같습니다. 지지선과 저항선은 단순히 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더 이상 못 견디고 던지는 가격대와 더 오를 것 같아 몰려드는 가격대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당신은 차트라는 거울을 통해 대중의 광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원칙이 차트에 녹아드는 순간 당신은 이미 하수에서 고수로 진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확실한 정보는 어디에 있을까요? 유튜브 찌라시나 카톡방 정보가 아닙니다. 바로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에 올라오는 공시뿐입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뉴스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회사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성적표와 계획을 기준으로 팩트체크를 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번 돈을 주주와 나누는 배당이나 주식 가치를 높이는 자사주 소각 같은 주주 환원율도 반드시 체크하십시오. 당장의 현금이 필요하면 고배당주를, 장기적인 자산 증식을 원하면 재투자를 하는 성장주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30분이 다 되었습니다. 주식시장의 거대한 흐름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지출을 줄이고 현금을 모으며 치열하게 공부하십시오. 준비된 자에게만 위기는 기회로 찾아옵니다. 오늘 이 30분의 통찰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강력한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는 바로 깨어있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결심하신 여러분만의 투자 원칙이나 당장 실행할 계획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기억은 기억을 이깁니다. 당신의 다짐이 부의 대이동으로 가는 지도가 될 것입니다. 어떤 종목을 사겠다가 아니라 나는 이런 원칙을 지키겠다 하는 각오를 적어주십시오. 제가 하나하나 읽으며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자본주의는 잔인한 곳이지만 규칙을 아는 자에게는 더없이 너그러운 곳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무지가 당신의 자산을 삭제하게 두지 마십시오. 오늘 배운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그리고 주주의 권리를 잊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미 상위 1% 투자자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내일부터는 남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눈과 숫자를 믿고 당당하게 시장에 맞서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드시 승리하십시오. 대한민국 자본가 여러분의 앞날에 찬란한 수익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